2015년도에 보안 관련돼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두 명의 해커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하실에서 체로키 지프라고 하는 차량을 해킹을 했습니다. 해킹을 어떻게 했냐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에 접속을 해가지고 간단하게는 와이퍼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워셔액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격에서 조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요. 좀 더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가속 장치를 무력화한다든지 특정 속도 밑에서는 제동 장치까지도 작동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냐면 당시에 이제 차량의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즉 외부의 도둑이 접근하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요. 이제 당시에 인터넷과 차량이 연결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으로서 레벨 3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이 될 것이 예상되면서 단순하게 차량에 대한 보안이 물리적인 보안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 두 명의 해커에 의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아직 SDV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나오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악의적인 집단이 해킹을 했을 때는 큰 사회적인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유엔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법규화하고 도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설명드릴 사이버 보안이 차량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법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R155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R156입니다. 이 R155라고 하는 것은 차량 사이버 보안의 전반적인 것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사이버 보안에서 핵심은 물론 이제 기구와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의 약점과 취약점에 생기기 때문에 그 발견되어 있는 취약점과 약점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흔히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OTA라고 하는 방식으로 무선의 방식으로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정의하는 것을 R156이라고 하는 법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법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라고는 정의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ISO에서는 R155에 대응하는 21434라는 표준을 만들게 되었고요. R156에 대해서는 24089라고 하는 표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R155의 정식 명칭은 사이버 시큐리티 앤드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줄여서 통상적으로 CSMS라고 합니다. 차량에 사이버 보안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CSMS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CSMS는 조직의 거버넌스, 그리고 문화, 그리고 프로세스 등 정말로 많은 것들을 다룹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하나를 집어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CSMS의 핵심은 위험 관리,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놓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CSMS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리스크 대응 단계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 하나는 경감, 하나는 수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거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치명적이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상태를 두게 되면 이제 더 큰 참사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그냥 비행기에 실었을 때 정말 큰 화재가 일어날 거라고 하면 아예 항공사에서 배터리를 비행기에다 실지 못하게 하겠죠. 이런 건 이제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제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경감 조치는 지금 항공사들이 하고 있는 거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국내사 항공사 같은 경우는 비닐백에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경감 조치입니다. 비닐백에 보관하다가 화재가 났을 때에는 비행기 안에 화재가 전이되지 않는 장치를 넣어서 화재가 번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리스크 경감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은 말 그대로 리스크가 크지 않아서 감내하는 것, 즉 수용이라고 합니다. CSMS에서도 결국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식별된 리스크를 차량의 생애주기, 즉 개발, 그리고 생산, 그리고 운행 마지막으로 폐기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 생애주기에 걸쳐서 리스크를 관리하냐면 차량을 만들어서 양산할 시점에는 되게 안전한 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해킹 기법이 나오게 되면 차는 이제 안전하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식별된 리스크에 대해서 경감 조치를 취해서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CSMS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이버 보안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용어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CSMS는 아이템 단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더를 사용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줄여서 SCC라고 하는데요. 차에서 이런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 바로 아이템에 해당합니다. 이 아이템을 해킹해서 사고를 일으키려 하죠. 통상적으로 해커들이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 시 아이템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이제 해커들이 노리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데이터나 기능, 그리고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보안 속성, 즉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이제 속성으로서요. 대표적으로 CIA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즉 confidentiality 그리고 integrity, 마지막으로 availability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손상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속성을 침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의 속성인 integrity, 즉 무결성이 손상이 된다라고 하면 SCC가 이제 허위 긴급 제동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가용성이 손상이 된다라고 하면 운전자가 SCC가 이제 비활성화됨으로써 운전자가 혼란에 빠지거나 아니면 통제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협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손상 시나리오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부정행위로서 가짜 캔 메시지를 주입해서 SCC를 고장내려고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런 용어를 가지고 타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라는 사이버 보안의 위험을 식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라의 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크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공격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택 피지빌리티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축은 이 위협이 실제로 발현이 됐을 때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두 가지 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위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어택 피지빌리티, 그러니까 공격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 영향도 자체가 미미하다고 하면 리스크 밸류는 1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에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상당한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인명의 손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리스크 밸류는 제일 높은 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리스크 밸류 1은 위험이 경미하므로 통상적으로 리스크 대응의 조치 중 수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리스크 값이 5인 경우, 즉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적으로는 뛰어나지만 만약에 해당 기능이 오픈이 돼서 해커가 어떻게든지 해킹을 해서 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게 되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리스크 5 이하에 해당하는 것은 최대한 경감을 통해서 수용 가능한 리스크로 만드는 게 차량의 사이버 보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럼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택 피지빌리티와 임팩트 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위협 시나리오를 다 식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거꾸로 하지 않고 앞에서 자산을 식별하고 위협 시나리오를 파악한 다음에 각각의 위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위협 시나리오를 일으키는 어택 패스, 여기서 어택 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캔 시그널을 조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OBD 단자로 접속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블루투스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택 패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어택 피지빌리티를 구합니다. 아울러 이 시나리오가 줄 수 있는 임팩트를 구한 후 어택 피지빌리티를 같이 사용해서 밸류를 구한 다음에 그 리스크 밸류의 적당한 제거나 경감이나 대응 조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이버 보안 관련된 법규와 이 법규를 다루는 표준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의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핵심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리스크가 무엇인지 자동차의 전체 생애주기 동안 식별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차량,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검증이나 프로세스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